만들어진 지형 위에 카메라를 올려서 이동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원래라면 직접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이동을 해서 위치를 맞춰 주어도 되지만, 카메라를 직접 조작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촬영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직접 이동을 하고 카메라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은 W, S, A, D, Q, E 키를 이용을 해서 3D 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를 누르면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메인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게임 오브젝트에 얼라인 위드 뷰, 내가 보고 있는 상태로 물체를 가져와서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던 위치에 카메라가 이동을 해서 똑같은 장면을 촬영하도록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이동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원하는 위치를 선정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는 서브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를 3개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하이라키 탭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카메라로 추가를 하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 변경을 하도록 하죠. 각각의 서브 카메라를 화면에 이동을 한 다음에 서브 카메라 선택, 게임 오브젝트에 얼라인 위드 뷰 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점에 각각 옮겨 놓도록 합시다. 서브 카메라 3대가 준비가 되면은 메인 카메라 쪽에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에셋츠에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스크립트만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크립트 폴더 안에 새 C#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스크립트 이름은 메인 카메라로 지정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서브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브 카메라를 불러오도록 합시다. 퍼블릭으로 변수 선언을 할 거고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변수 퍼블릭 변수인데, 카메라를 담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카메라 변수 오른쪽에 대괄호로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하시면은 카메라 어레이, 카메라 배열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한 번에 담을 수가 있게 돼요. 변수 이름은 서브 카메라즈, 퍼블릭으로 선언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UET 쪽으로 다시 가서 메인 카메라 선택 후에 방금 만들어둔 메인 카메라 스크립트를 전달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나면 퍼블릭으로 선언된 서브 카메라스의 어레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이즈를 3으로 설정을 하시면 카메라 3개를 얹을 수 있는 빈 칸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각각 서브 카메라 1, 2, 3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C# 스크립트 쪽에서 서브 카메라스를 통해서 만들어둔 서브 카메라 1, 2, 3을 다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스크립트 작성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하고 업데이트는 일단 지워 볼게요. 퍼블릭,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함수인데 void,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는 함수. 함수명은 move 카메라라고 해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인티저, 정수 형태로 인덱스 번호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move 카메라라고 하는 기능은 카메라를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목표 지점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벡터 3라고 하는 3개의 좌표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선언을 할 텐데 new 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새로운 포지션은 서브 카메라스 중에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서브 카메라의 트랜스폼 중에 포지션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w rota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전값도 가지고 올 건데 마찬가지로 서브 카메라스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트랜스폼 중에 오일러 앵글스라고 하는 거를 받아올 거예요. 이렇게 서브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값을 받아다가 메인 카메라에 적용을 하는 것까지가 카메라를 이동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트랜스폼 중에 포지션을 새로 만들어진 new 포지션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 카메라의 트랜스폼 중에 오일러 앵글즈를 new 로테이션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은 함수의 선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동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타트 함수에다가 호출 부분을 넣어 보도록 하죠. 무브 카메라를 호출해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텐데 인덱스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엘리먼트 0에 해당하는 서브 카메라 1을 지칭하겠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무브 카메라 0번 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서브 카메라스의 0번 인덱스에 있는 위치와 회전값을 내 카메라에다가 적용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시작하자마자 메인 카메라가 한 번 움직여서 서브 카메라 1과 같은 모습으로 전환이 되겠죠. 확인하기에 앞서서 해줘야 될 부분은 지금 서브 카메라들이 생성되면서 서브 카메라 3번과 현재 게임 화면이 일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카메라의 뎁스 수치에 따라서 카메라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뎁스 수치가 더 높은 서브 카메라들이 더 우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메인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터 창 안에 있는 카메라 뎁스의 숫자를 1로 변경을 해서 뎁스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카메라의 프리뷰와 실제 게임 화면이 일치되도록 되는데 그 상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아까 스크립트 작성한 대로 시작하자마자 메인 카메라의 위치가 서브 카메라 1과 동일하게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이런 화면으로 변경되게 될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재생 버튼이 눌러진 이후에 화면이 1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메인 카메라에다 큐브를 추가를 해서 버튼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메인 카메라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인 카메라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3D 오브젝트의 큐브 해서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위치로 이동해 보시면 큐브가 메인 카메라 위에 붙어 있게 되는데, 메인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방향을 유의하면서 메인 카메라의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큐브를 이동을 시켜 봅시다. 이게 이제 버튼 역할을 할 거고요. 큐브에 심어줄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의 C# 스크립트 선택을 해가지고 버튼을 만들 건데, 버튼 이름은 카메라 버튼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스크립트 작성이 완료되면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기능을 넣어 줄 건데, void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함수 on mouse dow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마우스가 눌리면 동작하는 함수인데, 동작하는 방식은 카메라에게 이동하라고 명령, 다른 말로 호출하면 되겠죠. 아까 미리 만들어둔 무브 카메라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쪽에서 호출하면 되는 문제지만 별도의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찾아야 되겠죠. 퍼블릭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통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변수의 타입은 메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은 my camera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my camera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퍼블릭 변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연결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큐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버튼이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진 기능을 큐브에게 연결한 다음에 마이 카메라가 논으로 비어있는 이 부분에 메인 카메라를 잡아 끌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마이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이 메인 카메라를 지칭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메인 카메라 기능을 마이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무브 카메라라는 기능을 호출을 해봐야 되겠죠. 자신의 기능이 아니라 마이 카메라라고 하는 메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에 무브 카메라라는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용도로 무브 카메라 1이라고 해서 버튼을 누를 때 엘리먼트 1에 있던 서브 카메라 2번으로 이동하자 라는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최초 1회 메인 카메라가 한 번 옮겨가게 되는데, 그 이에 큐브를 클릭하면 또 한 번 옮겨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다른 기능을 더 넣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숫자 1이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1번 이곳으로밖에 이동을 할 수 없는데, 각각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바깥에서부터 변수를 끌어오도록 할게요.
인티저, 정수형 변수를 끌어올 건데, 타겟 인덱스라고 해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할 건가 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 숫자를 상수 1 대신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입력된 타겟 인덱스의 숫자에 맞추어서 카메라가 위치 이동을 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겠죠. 작성을 완료를 하고 기다려보면 기존의 카메라 버튼에 타겟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0이 입력되어 있다면 0번 인덱스로 가는 큐브가 되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큐브를 하나씩 늘려가면 될 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큐브가 하나가 추가되는데 두 번째 큐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타겟 인덱스를 숫자 1번으로 이 상태에서 또 큐브를 카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키고 이번에는 타겟 인덱스를 숫자 2번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최초 1회 서브 카메라 1, 2 있던 방향과 메인 카메라가 일치를 했을 텐데 그 이후에 큐브 버튼을 누를 때마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로 카메라가 계속 옮겨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려면은 에셋스토어에 있는 iTwin을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임포트 할 게 없다 라고 뜨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임포트 할 내용이 있을 때 다운로드 및 임포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최초에 임포트 할 시에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할 내역들이 표시가 되고 임포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는데 혹시나 다른 프로젝트 연장선상으로 이거를 진행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iTwin이 이미 임포트 되어 있어서 임포트 버튼을 눌렀을 때 더 이상 임포트 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프로젝트에 패키지가 모두 임포트 되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OK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iTwin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기능을 좀 더 보강을 해보도록 하죠. 기존의 기능은 무브 카메라라고 하는 기능이 1회에 한해서 순식간에 이동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주어야 하는 건 기존에 순식간에 이동했던 이 기능을 주석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미리 목적지에 도착해 버리면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순식간에 도착하는 기능을 제외를 시키고 새롭게 iTwin 애니메이션 내용들을 추가를 하는데 두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해요. Move to라고 해가지고 목적 지점까지 이동하자, Rotate to라고 해서 목표 각도까지 회전하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게임 오브젝트에 직접적으로 New 포지션을 입력을 해주던 거를 애니메이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은 New 포지션으로 이지 타입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모습은 이지 아웃 백으로, 그 다음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시간은 5초 동안 움직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크립트 수정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누른 뒤에 재생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최초 1회 서브 카메라 1번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애니메이션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전처럼 한 번에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지아웃 100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목적지를 이탈하여 조금 더 이동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이징 타입들이 있어요. 교환을 참고해 보시면 그 이징 타입들에 대한 그래프와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밑에 라인은 시작 지점, 윗 라인은 도착 지점, 그 다음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는 시간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지아웃 100이라고 하는 건 시작 지점에서 출발해서 급속하게 목적 지점까지 갔다가 목적 지점을 약간 벗어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목적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면 이 그래프를 참고를 해서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스크립트 상에 있는 이지아웃 10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타임 옆에 있는 숫자를 변경을 해서 움직이는 시간을 조절을 하면 되겠죠. 이상으로 화면 내에 서브 카메라를 배치하고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는 서브 카메라 1, 2, 3의 위치를 따르기 때문에 이후에 서브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특정 지점에 가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서브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에 얼라인 위드 뷰를 눌러서 서브 카메라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 카메라의 프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서브 카메라가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서브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메인 카메라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의 도착 지점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필드를 더 꾸미고 서브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게임 오브젝트의 얼라인 위드 뷰를 이용을 해서 잡아 끌어 놓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메인 카메라의 시작 지점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끌려 나가는 건 보이드 스타트라고 하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0번 지점으로 간다 라고 하는 이 옵션 때문이니까 시작하자마자 메인 카메라가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타트에 있는 이 기능을 주석 처리해서 막아두시면 시작하자마자 카메라가 날아가지 않겠죠. 이상으로 필드 위에 카메라를 심고 메인 카메라 및 서브 카메라에 카메라 웍을 스크립트 작성해 보았습니다.